슈퍼바이저 역할은 이 5가지로 보통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관리, 판매, 노무인력, 설비, 정보관리. 요새는 이제 판매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노무인력 관리가 아마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점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요것만 별도로 빼서 그 과정들도 많이 생기죠. 노무에 대한 부분들, 인력에 대한 부분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월간 식당에서 점장 과정에서 포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또 슈퍼바이저 또 강의랑은 또 다르게 다양하게 좀 그런 포스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점주들. 여러분들은 포스를 다 100% 활용하십니까? 아마 슈퍼바이저 조사들도 제대로 된 강의를 그런 걸 스킬을 발휘 못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본사가 직접 물류센터나 공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랑 공급자 사이에서 이런 해결 역할들을 담당자가 직접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중간적인 역할에서 잘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주의 컴플레인이 없어지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본사랑 소통 앱, 늘부도 그렇고 조스도 그렇고 앱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컴플레인 제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슈퍼바이저 시작 단계인데 뭐 다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계약자가 슈퍼바이저 업무까지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드문 것 같고요. 계약 이후부터 이제 슈퍼바이저 활동을 시작을 하죠. 실측, 시설 계약, 시설 착공, 자재 입고, 리허설, 오픈까지 해서 오픈 이후까지 쭉 가는데 이 과정이 보통 뭐 짧게는 2주에서 치킨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저기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방수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한 3주 정도에서 한 달 사이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인원 세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이걸 뭐 많이 해봤던 점주님들은 아주 슬기롭게 혼자 알아서 잘 하시는 점도 계시더라고요. 슈퍼바이저 업무 첫 번째는 뭐 환경 조사 분석 많죠. 점포 상황의 체크, 그 다음에 상품의 관리, 설비, 인사 지도 지원, 뭐 시책, 점포별 판매 촉진, 계약 변경, 갱신, 계약. 이게 오늘 가장 큰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예. 슈퍼바이저 기능. 처음에 저는 7가지로 했었는데 하나 더 추가를 좀 했어요. 슈퍼바이저는 이제 체크로 끝난다고 해서 이제 체크 기능 가장 중요하죠. 코디네이션 기능, 조정 기능, 본부랑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 그러면 경영지도, 컨설팅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최소한 팀장, 본부장이 되겠죠. 그죠? 그 이하는 솔직히 컨설팅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셀링, 아까 얘기한 개인 상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수능이 이제 11월에 있는데 10월달, 9월달 가면은 고3 자제분을 둔 점주님들은 점포에 나오는 게 뜸해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점포 매출에 신경 안 쓰냐 그러면 점주가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왜냐? 자기 딸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점포에 신경을 쓰냐고. 점포가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다들 자식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끔 뭐 우리가 카운셀링을 조금 이 시기만큼은 저희가 그러면 뭐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거나 좀 대응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의 가장 강력한 기능, 통제 기능이죠. 컨트롤 기능. 아까 얘기했을 때 메뚜기처럼 뛰는 사람들, 유니폼 복장. 지금 제일 프랜차이즈 업계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유니폼 같은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맞추라고 하기가.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 가장 필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그 천연덕스럽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알고 갔는데 가면은 뭐 진짜 다 개인 티 입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차 깨지는 거는 슈퍼바이저예요. 그게 사장님 귀에 안 들어갈까요? 뭐 지인들은 꼭 그런 점포만 가서 꼭 사장님한테 카톡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 뭐 유니폼도 안 입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불려갔어요.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야, 저 점포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짜증이 이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담당자는 그 점포 가서 뭘 했으며 팀장은 뭘 했으며 본부장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그런 걸 지켜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슈퍼바이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잘 그런 밑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잘 정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 기능하고 조사, 판촉, 광고에서 프로모션에서 6개 C랑 처음에 리서치 기능만 넣었어요. 그래서 6C, 1R로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욕 있죠. 6CR로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6CR. 그래서 슈퍼바이저 기능, 7가지 기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슈퍼바이저 채용할 때 보는 거 7가지입니다.
서비스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한양여대 가서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쪽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 근무하고 싶으면 알바 경험을 많이 해라. 진짜 다양하게.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업종에 가서 해라. 아까 이거 얘기했죠. 수리력, 사무능력. 제가 이것 때문에 놀부에 입사했던 것 같고, 체력은 오늘 이걸로 딱 보면은 체력이 왜 중요한가 판가름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슈퍼바이저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한계적인 것 같아요. 놀부 할 때 여직원들을 키워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체력적인 측면에서 오픈 하나만 뛰고 오면은 바로 지쳐서 그 다음 주에 출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물론 근데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결혼 이후로 떠나서 좀 여기 여자도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좀 이 업종 부분만큼은 물론 커피숍이나 그런 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한식 쪽이나 일반 외식 쪽에서는 상당히 힘든 직업군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원활한 성격이나 인간성 등은 당연히 필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 슈퍼바이저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뭐 슈퍼바이저라고 상권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니까 상권에 대한 부분들, 회사 이해도 이런 것도 다 반드시 알면 좋겠죠. 흔히들 슈퍼바이저의 정의를 하면 교육 및 지도하는 사람, 뭐 관리자, 감독자 그런 쪽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슈퍼바이저들 매장에서 최적점에 서서 점주님들을 다 응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SV의 미션은 이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저희 존재의 목적들은 어쨌든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그거는 가맹점도 수익을 창출해 줘야 되는 거고 본사도 수익 창출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도 혹은 슈퍼바이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매장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가맹점의 자립이 슈퍼바이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V의 뭐라고 해야 되냐, 비전이라고는 적었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슈퍼바이저 분들이 가장 우리 프랜차이즈 모든 그 부서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 되신 분들 정말 드무세요. 프랜차이즈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목표를 슈퍼바이저들은 각자 스스로 갖고 그 점주들 상대해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막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내공에 대해서 슈퍼바이저의 내공에 대해서도 우리 이동현 님께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힘든데 스스로의 목표점을 뭐 꼭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슈퍼바이저의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바이저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슈퍼바이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상권에 대해서 조금 좀 관리하시거나 연관된 업무 하시는 분 계시나요? 개설 쪽이나 없으시나요? 참 어려운데 상권은 이렇게 나눠요. 상권의 종류,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뭐 주거 밀집 상권이 있다, 아니면 뭐 역세권이다, 그런 말들은 좀 들어보셨나요? 네. 슈퍼바이저는 이 상권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알볼로 매장이 여기 딱 있어요. 이 매장을 딱 와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상권이다, 뭐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지 점주들을 컨설팅할 수 있거든요. 이 매장에 어울리는 컨설팅, LSM, 어떤 그 관리 툴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려면 상권의 종류에 대해서, 이거는 그 브랜드에 따라서 뭐 종류 되게 많이 달라요. 주거 단지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식업과 다르게 뭐 제약 쪽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통 쪽에 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다 이제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슈퍼바이저는 어쨌든 상권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이 상권을 특징을 잡아서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주거 밀집은 뭐다, 역세권은 뭐다,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상권의 범위, 1차 상권 들어보셨죠? 2차 상권,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딱 이렇게 조금 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 상권을 알아야지 행사를 잡아서 그거에 만든 그 LSM을 잡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상권에 대한 범위를 아셔야 되고, 또 입지, 혹시 저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A급 상권의 B급 입지, 또는 뭐 B급 입지에 B급 상권의 A급 입지,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우리 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A급 상권의 B급 입지라는 건, 상권은 누가 봐도 A급으로 좋은데 입지는 이제 내가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매장 매출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슈퍼바이저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서는 컨설팅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시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이 VM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테리어라고 그냥 흔히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매장이 하나 세팅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그 노하우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익스테리어라는 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파사드가 들어간다거나 간판 그런 부분들을 말해서 하는 거고, 이런 외관들을 다 보면 최종적으로 시설 감리를 할 수가 있어요. 슈퍼바이저는 매장에 오픈하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폐장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가서 이제 감리, 이게 뭐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제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점주에 개선을 시켜줘야죠. 왜냐면 가는 점주님들도 다 저희 그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리와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 슈퍼바이저들이 어떤 일 하시는지는 아실 텐데, 가맹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 음식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여기서 이제 위생적인 거는 어떻게 됐는지서부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셔야 되겠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어쨌든 이 VMD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다음에 좀 관리 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각종 인허가,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매장 설계할 때서부터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있어야 되고, 뭐 소방법이나 관련된 내용들 다 알고 있으셔야지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뭐 흔히 알 수 있는 거,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나오나요? 영업 신고증이 먼저 나오나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영업 신고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식업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그 뭐 유통이나 다른 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지 오픈 초기서부터 우리 점주님들의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네이버 지식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이 뭔지, 혹은 식품 제조 가공업이 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혹시? 없으시죠? 이런 부분들도 슈퍼바이저들이 알고 현장에서 다 응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주님들이 뭐를 물어볼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슈퍼바이저는 교육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한테 제가 딱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하셔요. 아, 이거 내가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줄게. 선생님 말 다음부터 믿으시겠나요? 좀 그렇죠. 왜냐면 슈퍼바이저는 아는 게 알아야 되고 몰라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솔직히 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사실인데, 슈퍼바이저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한번 거기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흔들리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잡아드려야 되는데 따라오질 않아요. 본사에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본사에서 어떤 정책을 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뢰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거기다 나는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홍보물을 사도 다 본사에서는 다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때문에 슈퍼바이저는 몰라도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 원리. 어쨌든 저는 이제 외식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리 쪽에 그 내용을 했는데, 본사 매뉴얼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전문 자격증. 예를 들어서 뭐 슈퍼바이저에는 매장 조리 교육도 나가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리 자격증 정도는 있으시면 좋고, 냉동식품에 의해 슈퍼바이저분이 이제 현장 그 QSC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장 진단하는 거. 그래서 뭐 클린을 하든지 서비스를 조사하든지 하는데, 냉동식품에도 위생적인지, 예를 들어서 딱 갔을 때 쉽게 이해해드리면, 냉동식품을 그냥 상온에다가 해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네,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슈퍼바이저는 그거를 설득할 때 이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녹는 해동 과정 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대장균이 되게 활성화하게 돼서 몸에 안 좋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냉동식품에서 재냉동 들어보셨죠? 재냉동이라는 말. 그것도 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돼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그것도 녹았다 해동됐을 때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 얼었다가 다시 해동됐을 때도 그 미생물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이거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본사에서 한 번에 교육으로 하셔도 괜찮은 부분인 거고 아니면 이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슈퍼바이저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 201304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201304 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주방에 들어가는 우리 스테인레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싱크대. 주방에 들어가는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서 201이라는 재질로 싱크대를 제작하게 되면 이거는 성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녹이 슬거나 그래요. 싱크대에 녹이 쓰는 거 납득 안 가시죠? 저는 처음에 프랜차이즈에 입사해서 제가 그 오픈 지원을 가게 됐어요. 오픈 지원을 가게 됐는데 싱크대가 오늘 와서 제가 분명히 청소를 다 하고 갔는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싱크대에 녹이 슬어 있어요. 물을 쓰는 부분인데 여기 녹이 슬어 있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 업체분이랑 막 싸웠어요. 아니 물을 당연히 쓰는 데서 스테인레스가 녹이 안 쓰려고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쓰는 건데 여기서 녹이 쓰면 말이 돼.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4라는 재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그 201보다는 조금 더 성분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같은 스텐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가격 차이가 또 발생돼요. 이걸 가지고 주방업자분들이 가격 장난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프랜차이즈 분들은 본사들이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격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요. 슈퍼바이저들이 오픈하고 나서 내가 왜 알아봤더니 본사가 이렇게 돈을 남기냐. 요즘 아시겠지만 본사에서 뭐 물류 수입, 뭐 많이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픈 수입, 뭐 계정 수입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좀 장난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 고객이 가맹 점주님이 문의하셨을 때 이런 건데 우리는 201이 아니라 304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여기서 장난치는 것들은 더 많은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법. 이건 뭐 어느 정도 아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또 노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요 근래에는 노무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저임금 올라갔죠.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면 슈퍼바이저는 그 매장에 손익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렇죠? 그걸 다 세팅을 해야지 인건비를 20%에 맞추든 22%에 맞추든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갑자기 막 그만둔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사직서라 그러나요? 사직서 받지 않고도 내보냈어. 그럼 이거 우리 어디 계시죠? 변호사님 계시죠?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쪽은? 죄송합니다. 저기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우리 매장 직원을 이렇게 흔히 바로 이렇게 우리 구두상으로 합의를 봤어요. 구두상으로 합의를 보고 나서 퇴사를 시켰어. 근데 갑자기 노동부에서 서류가 날라서 부당해고로 방어 못하세요. 뭔가 근거 없거나 그러면 이거는 부당해고로 하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자로 근거를 남겨놓던지 그런 그 구조적인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슈퍼바이저는 어쨌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교육을 다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당하고 나서 하려면 브랜드 다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거. 때가 되면 부가세 신고 우리 언제 하죠? 부가세 신고? 1년에 몇 번 있죠? 네, 그렇죠. 원래는 4번인데 2번만 하면 되죠? 네. 그런 것들 알아야지 내가 점주님들한테 세금을 준비시킬 수 있고 여유 자금을 준비시킬 수 있고 물론 조금
어느 정도 매뉴얼이 돼 있는 데는 월 매출에서 몇 프로를 빼놔서 그 부가세 낼 준비를 하게끔도 하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슈퍼바이저가 다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은 서비스 교육. 제가 제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답답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물론 프랜차이즈에 있었지만 저도 이 부분이 답답해서 저도 CS 강사 과정을 듣고 CS 교육을 하러도 다녀요. 그 각 본사들이 다 계실 텐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고객의 소리 다 있으시죠? 고객의 소리에 나 이런 불만이 있어서 다 올리세요, 불만을. 그럼 이제 슈퍼바이저들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답니다. 이러셔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이렇게 그 매장에 방문해서 서비스 교육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SV들은 서비스 교육 받았을까요? 아니요. 서비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을까? 우리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고 뭔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MOT 관리. 이건 뭐냐면 접점이에요. 고객과의 접점. 슈퍼바이저는 이제 나가서 고객, 손님들 맞이하는 것도 다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오픈할 때도 다 교육을 해드려야 돼. 근데 우리 매장에 맞는 MOT, 우리 매장에서 들어올 때 어떤 인사말을 해야 되는지, 주문 받을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짜본 적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슈퍼바이저 중에서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정말 드무세요. 슈퍼바이저가 이 정도도 다 짜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오픈 교육, 컴플레인, 뭐 이런 거는 회사에서 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팀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부분이지만 돌아가시면 이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은 꼭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그 우리 내부 고객, 우리 점주님들 관리하고 외부 고객, 클레임이나 컴플레인 걸렸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응대나 그런 걸 배우지 않고 이제 주먹구구를 하고 죄송합니다. 회사에 마이너스 되는 표현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다 녹음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결하는데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녹음한 거 딱 들이미세요. 야, 니네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래? 그거 만약에 오픈되면 우리 브랜드 완전히 실추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놓치고 가시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슈퍼바이저는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게 이제 우리 블로그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SNS도 통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카카오톡으로 해서 뭐 선물하기도 있죠.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리고 배달 어플. 우리 동네에서 뭐 어떤 배달 어플이 잘 먹히는지. 또는 언론 기사 노출. 요즘에는 매장 하나 오픈해도 언론에 신문 그렇게 기사 비싸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마케팅에서도 나왔었지만 비용 별로 비싸지는 않아요. 슈퍼바이저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고급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초창기에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SNS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 시점에서는 배달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공식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룰들이 있어요. 툴들이. 근데 하지만 이런 교육을 해주는 본사들은 없습니다. 슈퍼바이저한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임원급들 되시는 분들은 경험상으로 이거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직원들 슈퍼바이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팀원에 슈퍼바이저가 4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사에. 근데 대표님께서 이 4분에게 교육을 해주시면 각 슈퍼바이저들이 20개 매장을 관리한다고 쳤을 때 나는 4명을 교육하면 80개 매장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쪽을 교육을 좀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 슈퍼바이저가 능력이 없어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직원은 이 정도 스킬을 좀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오프라인 마케팅. 이게 이제 LSM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인데 가장 그 매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홍보 활동. 가장 어떻게 보면 비용은 되게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게릴라 연습막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는 솔직히 이것도 도심에서 쓰는 거는 아니에요. 도심에서는 과태료 엄청 내겠죠. 약간 교외 지역으로 갔을 때 매장이 하나 이렇게 도로의 한복판에 딱 있는 거예요. 매장만 하나 있을 때 그 가는데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50m 단위나 아니면 뭐 100m 단위로 해서 우리 매장 오픈했어요. 아니면 우리 매장을 현수막을 몇십 개 다 거는 거예요. 저도 제일 많이 한 게 한 번에 200개까지 걸어봤거든요. 그 매장 하나를 오픈하려고 그 십자로 교차로였는데 이쪽 라인 가로 세로로 해서 200개를 걸었어요. 효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직접적인 효과는 솔직히 좀 드물어요. 제 경험상. 하지만 이렇게 오프라인 마케팅, 현수막을 언제 걸어야 되는지, 또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 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때 가면은 또 걸어야 돼요. 근데 관련해 요 근래에는 조금 힘들어요. 성남시 이후로 다 현수막을 걸게 되면 예전에는 철거만 시켰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 상권에 대해서 그 구청에다 문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지식들도 슈퍼바이저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